자, 어제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서 CDC의 통계 자료를 말씀드린 방송이 나갔는데요. 그러고서 많은 애청자들 분께서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예방접종, 특히 독감 예방주사 아니면은 뭐 소아애들의 예방접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말이 많은데요. 특히 소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뭐 굉장히 반대파도 많고 이러는데 이 오늘 독감 예방주사에서도 나온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통계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왜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거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의사가 어떤 걸 하자고 하면 좀 더 믿음을 갖고 치료에 같이 응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독감 예방주사의 이야기가 나가고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왜냐하면 개인적인 뭐 경험이 안 좋다든지 뭐 이렇기 때문에 안 맞으시는 분이 제 병원에서도 오늘도 3분이 안 맞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고, 그런데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어떤 경험에서 나왔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자기가 직접 거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잘못된 통계 때문에 그 이미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꼭 독감 예방주사가 아니라 우리가 뭐 콜레스테롤 약, 고혈압 약, 당뇨 약 어떤 치료를 할 때 항상 의료에서는 100%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하는 것이 몇 퍼센트를 위험성을 감소시킬까? 몇 퍼센트 그 질병의 완쾌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몇 퍼센트 그 질병의 안 좋은 상태를 완화시킬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대를 들어가기 전에도 학부에서 통계학을 꼭 배우게 requirement로 해서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과목이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학부를 갔다가 의대를 대학원처럼 가니까 의대에 가서도 통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교육이 나오고 인턴과 레지던트가 돼서도 일주일에 몇 시간씩 계속 통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통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잘났다고 통계학을 막 통계학자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께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그 관점을 말씀해 주셔서 질문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비디오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질문하신 게 독감으로 죽은 환자 중에 독감 주사를 맞고도 죽은 환자의 숫자는 알 수 있나요? 두 번째는 죽은 모든 환자들이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건 잘못된 통계 아닌가요? CDC 통계를 보면 잘해봐야 50%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독감 주사만 맞으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응급실에 일하면서 독감 백신 맞고 독감 걸린 환자들 너무 많이 봐서 50% 효과 믿기 힘듭니다. 독감 주사 맞고 바로 폐렴 걸린 노인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질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분한테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왜 우리가 의사가 그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목조목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일단은 이분께서 독감으로 죽은 환자 중에 독감 주사를 맞고도 죽은 환자의 숫자는 당연히 있는데 그 노인층에서는 그 숫자를 지금 그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감은 우리가 꼭 그 정부 기관에 리포트를 해야 되는 질환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성병 중에 뭐 고노리아 아니면 HIV 뭐 간염 이런 거는 카운티에 의사가 리포트를 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했거나 특정한 이제 입원을 했을 때는 그 리포트를 받기가 쉬운데 그 이외에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다 그게 리포트가 가는 게 아니니까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분께서 말하신 CDC 통계를 보면 잘해봐야 50% 효과가 있다고 나왔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CDC 자료에서 50%가 아니라 40%밖에 안 돼요. 더 안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의사들이 할까? 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응급실에 일하면서 독감 백신 맞고 독감 걸린 환자들이 너무 많이 봐서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런 임상 실험을 할 때 이런 경우를 이제 임상 실험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말로 찾아봤더니 선택 치우침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임상 실험을 할 때 내가 임상 실험을 할 사람들을 고를 때 자신 그 연구를 하는 사람도 모르는 잘못해서 모르는 순간에 특정한 환자들만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임상 실험의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를 피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많겠냐, 아리조나에 많겠냐, 뭐 이런 식으로 임상 실험, 뭐 통계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 뭐 LA에 있냐, 뭐 피닉스에 있냐 이렇게 하는데 LA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조사를 했을 때 LA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그리고 술집에서 그 사람들 설문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피닉스에서는 대학교에서 도서관에 있는 애들을 도서관 바깥에서 나오는 사람마다 담배 피는 거를 물어봤다고 하면 결론은 LA가 많이 담배를 핀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뭐 술을 마시고 나이트클럽에서 있을 때 담배를 더 많이 피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들의 질문을 했을 때 담배를 폈냐, 뭐 오늘 그러면은 나이트클럽과 담배와는 정확한 연관은 없지만 그 나이트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를 필 확률이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많이 피니까 술집에서 담배를 필 확률이 더 많죠. 그랬는데 그걸 LA에서 하고 뭐 피닉스에서는 도서관에서 뭐 했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당연히 피닉스에서는 담배를 적게 핀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환자를 설문조사를 대상군이 여기선 잘못됐죠. 대상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아래 일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아무리 그 독감 예방을 맞아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 효과가 없으니까 40%밖에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40% 효과가 그렇게 40%밖에 없다 보니까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도 독감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독감이 걸려서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도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왜 바이어스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 뭐 이런 경우에는 독감이죠. 독감이라는 질병이 어떤 도시에 통계를 자료를 낸다. 그러면 그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10만 명에게 예방접종을 했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이 10,000명밖에 안 됐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찾아온 환자, 뭐 독감 예방주 주사를 맞았는데 숨이 차고 열이 나고 해서 뭐 폐렴이 걸려서 아니면은 독감이 아주 심해져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700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700명 중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A군이라고 하면 그 A군이 600명이 왔어요. 그리고 B군에서는 100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은 100명밖에 없었고 예방접종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찾은 환자가 6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응급실에서 일한 사람은 당연히 예방접종 맞은 사람이 6배나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6배나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방접종 맞아도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더 많이 온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근데 수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10만 명이었고 맞지 않은 사람이 10,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예방접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이 100명이 응급실을 찾았다면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은 그 예방접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면 1,000명이 왔어야 되죠. 1,000명이 왔어야 되는데 600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응급실을 온 것만 했으면 이 예방접종이 응급실을 찾게 심하게 되는 질병에서 40%를 감소를 시켰다. 예방접종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0% 효과가 있었다. 응급실을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일하신 분들은 6배를 더 많이 봤어요.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예방접종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계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직접 실전에서 응급실에서 뛰시는 분들은 맞을 필요 없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나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상황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또 섞이게 되죠. 뭐 당뇨병 환자들은 예방접종을 해도 뭐 더 효과가 적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질병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심플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통계를 크게 내서 보면 이렇게 숫자가 하나로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독감 주사를 맞고 바로 폐렴 걸린 노인 직접 봤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했죠. 자, 이 경우는 독감을 맞든 안 맞든 우리가 독감을 100%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았어도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맞고 그 다음날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안 맞았어도 걸렸고 맞았어도 걸렸는데 맞았으면 똑같은 그런 상황에 그래서 10명이 독감이 걸렸다고 하면 예방접종을 맞은 중에서는 6명만 독감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6명은 당연히 독감 예방주사 맞고 그 다음날 폐렴 걸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뭐 독감에 걸려서 결국 폐렴까지 가는 거예요. 그 6명은. 그래도 거꾸로 보면 10명이 그렇게 독감이 걸릴 거였는데 6명밖에 안 걸렸잖아요. 뭐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이제 하다 보면 오늘 독감 걸리는 사람이 예를 들면 100만 명 중에 10명이 있었다. 그러면 그 100만 명이 다 예방접종을 했으면 6명만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6명이 응급실을 가거든요. 그럼 그 응급실에서는 독감 예방 주사 맞았는데 뭐 아무 효과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6명만 왔잖아요. 10명이 아니라 그날.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분이 말씀한 것은 자신의 경험이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방주사 맞고 바로 그 주에 독감 걸려서 입원하신 분들 봤어요. 그분께서 이제 응급실에서 그런 환자를 봤다. 아니면 응급실 간호사가 아니라도 보통 사람들도 예방접종하고 맞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팠거나 뭐 그 다음 주에 뭐 실려갔다. 이런 사람들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자, 의사들은 케이스 스터디로 가는 게 아니죠.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통계를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10,000명을 치료를 하면 10,000명 중에 몇 명은, 예를 들어서 10,000명 중에 10명이 우리가 아무리 치료를 해서 잘못되는 사람들은 있어요. 치료를 해도. 그 10명을 가지고 치료를 해서 10명이 됐지, 치료를 안 했으면 만약에 100명이 됐다 하면 의사들은 100명이 될 걸 10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 10명의 환자들은 의사를 봐도 걸렸기 때문에 의사를 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이, 가족들은 실컷 의사 봤자 아무 소용도 없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의사를 오래 하다 보면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게, 100명을 고쳤어도 그 남은 10명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의료에서는 100%를 다 하는 치료약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100명이 될 걸 10명으로 줄여놨으니까 의료의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료 방법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10명을 가지고 왈가왈가 하면서 소용없다, 하지 마라 하면은 그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50%밖에 효과가 없었는데 50% 굉장히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제가 말씀했지만 심장을 다 열고 수술을 해서 심장을 막 고쳐가지고 닫았을 때, 성공률이 닫았을 때 그거 수술을 해서 나을 확률이 50%라면 굉장히 낮은 숫자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위험을 가지고 내가 들어갔는데 고치지도 못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예방접종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띡 맞고 끝나는 거죠. 거기서 50%의 확률을 낳았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CDC에서 50%가 아니라 40%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 40%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예방접종이 그만큼 문제를 일으키는 그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쉽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고, 그 중에서 그러면 40%만 구해도 100만 명 중에서 1,000명의 환자가 생길 거를 600명으로 줄였다. 굉장히 좋은 효과가 큰 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방접종이 몇십 불 투자해가지고 400명을 입원을 안 시키고 그 4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명이 죽을 수 있었는데 그 50명을 살렸다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의사 입장에서도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깜빡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길게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약간 길지만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의사들이 왜 어떤 거를 할 때 하는지 그 이유가 이런 데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하는 거고, 그게 다 환자들을 더 좋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소위 의사들이 제약회사에 매료돼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광고도 많이 있고,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이런 감염내과 이런 거를 막 통계를 자료를 하고 공부를 하시고 그거를 발표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이제 학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10,000명, 20,000명이 모여서 해마다 학회를 하면서, 야,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돈 받아먹고 어떻게 환자들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나쁘게 만드는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이렇게 학회를 하진 않죠. 그렇죠? 다 굉장히 좋은 뜻으로 더 좋은 효과 있는 치료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의사들이 무슨 로열티를 먹어서 막 환자를 우롱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정보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통계 자료를 떠나서 의사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고민을 해서 나온 수치가 이랬다면 진정 그 사람들이
환자를 위해서 했지 어떤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을까? 뭐 쉽게 생각을 해봐도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목조목 안 따져봐도. 그렇지만 저는 항상 제가 하는 거는 그래도 과학적인 거를 증명을 하고 가는 게 좋은 거고, 그거를 환자분들께도 되도록이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